자, 이어서 18번째 날입니다. 벡터 파트에서 우리 배웠었던 직선과 평면에 대한 얘기 있죠. 이제 거기서의 좀 얘기를 마무리해 볼 거고요. 직선과 평면에 관한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직선 평면이 좀 같이 나왔을 때 그들끼리의 관계를 가지고 풀어가는 문제가 있다라면 이제 그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했을 때 지금은 어떻게 보통 들어가게 되냐면은 직선을 설명하는 벡터는 방향 벡터고요. 그 평면을 설명하는 벡터는 법선 벡터니까 결국엔 그 벡터들끼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직선과 평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게 보통 주된 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일단 해보면 1번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거는 그 관계가 이렇게 평면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수직으로. 그랬을 때 이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 라고 하는 건 평면의 수직인 벡터고, 직선의 방향 벡터는 직선의 평행한 벡터인데, 이 두 개의 벡터의 관계가 뭐면 되는 거냐면은 평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방향과 법선이 평행. 그럼 마찬가지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 그러니까 어떤 평면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평평하게 평행가 간다라 보면은 이 직선에 대한 방향이랑 그다음에 이제 평면의 법선이랑 이 두 개의 벡터는 어떤 관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 벡터들끼리의 관계로 결국 직선과 평면에 대한 관계를 알아볼 수 있더라 라는 거는 그림으로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법선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다, 그리고 방향 벡터는 직선에 평행하다 라는 사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관계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문제화가 될 수 있나 봐요. 자, 1번 직선과 평행한 평면을 찾으라는 건데, 일단 이만큼은요, 요거를 x, y, z의 개수가 언제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분의 z 마이너스 2로 해가지고요, 분자분모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좀 형태를 고쳐주면은 이 x랑 y랑 z의 앞에는 1밖에 없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그 상태에서 1분의 2분의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직선의 방향에 대한 벡터가 1, 2, 마이너스 1이라 뽑아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기에 있는 평면들 중에 답이 된다라는 건 이 직선의 평행한 평면을 찾으라는 건데, 그 평면 자체를 구할 수는 없고요. 지나는 점이 어딘지를 모르겠으니까. 다만 어떤 관계성으로 보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돼요. 자, 그랬을 때 1번 보기는 지금 법선 벡터가 x, y, z의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를 순서를 읽어주면 법선 벡터였는데, 이렇게 이제 1번 보기에 대한 법선을 뽑아준다라면은 내가 내적을 해볼게요. 곱하고 더하면은 지금 0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두 벡터의 관계가 내적이 0이 아니니까 수직이 아닌 겁니다. 내적이 0이면 수직이니까. 자, 다시 2번 보기의 법선 벡터는 2, 마이너스 1, 1인데 마찬가지로 내적을 해보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2고 마이너스 2, 0이고 마이너스 1. 그럼 0이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는 법선 벡터가 3, 마이너스 1, 1인데요. 자, 내적을 해보면 방향이랑 3 빼기 2, 빼기 1 해서 드디어 0이 나왔죠. 그럼 지금 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3번 평면의 법선 벡터와 지금 주어진 직선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적이 0이면 수직인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였고, 그 말은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이 벡터의 관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를 만족하는 거를 보기 중에 찾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는 문제는 정말로 이제 그 관계성으로 푸는 것이고, 어떤 방향과 법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더래요. 자, 2번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 자, 이건 약간 응용되는 상황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이만큼은 우리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일단 이 직선의 방향이 뭐가 될 거냐면은 1, 2, 마이너스 1인 상태고, 지나는 점은 1, 마이너스 2, 3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직선인데요. 주어진 평면이랑 이루는 각을 구하래요. 그럼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평면이 존재를 하고 직선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지금 이렇게 평행하게 평평하게 그어주면은 지금 이 사이의 각을 내가 뭐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라는 각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다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이각을 구할 때는 다 어떤 문제였냐면은 벡터랑 벡터의 사이각이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벡터랑 벡터랑의 사이각을 구할 때는 내적의 정의를 가지고서 구했었었는데 지금은 직선과 평면의 사이각을 못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이 직선의 방향을 뽑아주시고 이게 D 벡터죠. 그 다음에 이 평면의 법선을 세워볼 건데 그 법선이 어디에 세워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벡터는 위치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수직인 상태로 세울 건데 그 법선을 여기에다가 교점 중심으로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라색 법선과 빨간색 그 방향에 대한 사이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사이를 내가 알파다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 알파라는 각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두 벡터의 사이의 각이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법선 벡터는 지금 뭐냐면은 이 평면에 대해서 2,1,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법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D 내적 n을 하는 거예요. D 내적 n. 그러면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로부터 순서대로 곱하면 2 마이너스 해가지고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크기 코사인을 가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크기입니다. 다시 2,1,1의 크기 루트 6, 그 다음에 사이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코사인의 세타가 아니고 알파입니다. 요거 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지금 2분의 1이고 알파는 그 3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건 세타잖아요. 이 세타는 2분의 파이 90도에서 알파를 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답을 뭘로 해주면 되냐면 6분의 파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반. 일단은 평면을 좀 구해볼 건데요. A, B, C라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A, B 벡터랑 A, C 벡터를 외적한 결과를 법선으로 쓰면 돼요. 이거는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이고, 자, A, B 벡터나 A, C 벡터 둘 다 원점 출발하는 위치 벡터고요. 그래서 그냥 끝점에 해당하는 B랑 C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벡터가 1, 0,1이고 그 벡터가 0, 1,1이라면은 앞에 거 두 개 더 써서 외적을 진행을 하면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1이다. 얘를 이제 우리는 평면의 법선이다 라고 쓰면은 일단은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뭐라고 얻을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한 다음에 지나는 점은 뭐 그냥 a라 합시다. a랑 이 법선에 대한 내적 해주면 계속 0을 더할 거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을 구했어요. 자, 그럼 상황이 지금 뭐냐면 이 평면이 있는데 어떤 점을 P라고 하면 이 P를 수선의 발, 그러니까 수직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평면에 떨어진 이 결과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P라는 점을 지나는, 그리고 다시 수선의 발을 지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할 수 있다랍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은 이 직선의 방향이 곧 평면의 법선이랑 겹칩니다. 그죠? 평면의 수직이면서 다시 그 수직인 직선이랑 평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선을 잡아버리면은 이 법선을 다시 이 직선에 대해서는 방향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점을 평면에 떨어뜨리는 공식이 사실 없으니까 이 떨어뜨린 결과의 점과 떨어뜨릴 점, 이 두 개의 점을 이어버리면 결국엔 이 평면의 수직일 것이고, 그러면 그 직선과 평면에 대해서 교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거랑 평면이랑 교점을 찾는다라는 건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이 직선에 대한 식을 찾을 건데 이게 x, y, z 한 다음에 지금 방향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니까 t의 개수, 그 다음에 p라는 점을 지나야 됩니다. p라는 점이 1, 1, 1이다.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이만큼을 어떻게 했을 때 대입했을 때 연립이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연립을 할 때는 뒤에서 한번 더 보겠지만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찾을 때는 직선을 매개식으로 잡아서 대입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 어떤 t값이 나오고 그 t값에서 교점이 발생하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달아서 이제 t-1이고 다시 t-1이고 다시 플러스 t에 플러스 1하면 는 0이다를 풀 수 있고요. 그럼 얘가 지금 x, y, z 자리 다 대입한 거예요. x 이렇게 대입하고 y 대입하고 z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는 0이다를 해주면은 이게 3t는 1이고 t는 3분의 1인 순간의 위의 점에서 교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t는 3분의 1을 넣어주면은 그 점이 3분의 2, 3분의 2, 3분의 4가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찾는 교점으로서의 답이 된다. 그래서 4번으로 찍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직선과 평면 사이의 관계성을 결정하는 대표 패턴들을 좀 봤는데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때는 보통 방향이나 법선 같은 걸 잘 이용해 가지고 풀게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관계를 볼 건데 이번에는 이제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두 평면의 교선의 방향 그리고 두 평면의 동시 수직인 평면의 법선.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어떤 얘기냐면은 평면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H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있어요. H2. 이게 두 개의 평면이 있다라면은 이 두 개의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런 교선이 있습니다. 이게 선과 선이 만나면 교점이 생기지만 면과 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기죠. 근데 이 교선은 어쨌든 직선이란 말이죠.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방향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의 이 방향에 대한 벡터는 어떻게 찾게 되는 거냐면은 얘는 이 각각의 평면의 법선 있죠. 법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수직인 결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각각의 평면에 N1, N2라고 말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걸 옮겨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얘가 이렇게 옮겨지고요. 다시 이렇게 옮겨지면은 어이구야. 어이구요. 이렇게 너만 오세요. 이렇게 옮겨지면은 지금 이 두 개의 보라색 벡터에 동시에 뭐 하고 있어요? 빨간색이 수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선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는 두 평면의 교선에 대한 방향이 두 평면의 법선을 외적하면 돼요. 법선을 외적하면 그 방향이 나오고 다시 얘는 지금 내가 평면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 노란색 평면은요. 이 검은색 평면 두 개의 동시 수직인 겁니다. 그죠? 수직으로 만나고 있고 다시 이 노란 평면의 수직인 벡터는 법선 벡터로서 이 빨간색으로 옮겨오면 되겠죠. 이 벡터가 지금 뭐냐면은 이 노란 평면이 이렇게 수직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두 평면의 동시에 수직인 평면의 법선의 역할도 할 수 있다. 해서 두 평면의 교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두 평면의 법선들을 외적한다라면 그 결과로부터 교선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두 평면의 수직인 평면의 법선 벡터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는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교선 위에 점이 되게 많을 텐데 이 점들 중에 그냥 하나를 얻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이 두 개의 평면의 식이 있으면은 그 두 개의 평면의 식이 사실 이게 x, y, z 미지수 3개고 x, y, z 미지수 3개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x, y, z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면서 교선 위에 점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냥 둘 다 뭐 z에 0을 넣어요. 이렇게. x, y, z 중에 하나 0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없앤 다음에 마저 풀어주면은 x, y가 나오겠죠. 그럼 x, y, z로서 어쩌고 저쩌고 0이다 라고 찾으면 그냥 교선 위의 점 중에 하나를 찾은 거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두 평면의 교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하나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미지수들 중에서 하나에 0 대입해서 죽여놓은 다음에 마저 풀어서 하나의 점을 얻으면 된다. 이 정도를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뭘 찾고 싶은 거냐면은 두 평면이 H1, H2라고 하면은 이거의 각각 수직, 동시 수직인 평면을 찾고 싶은 건데 그때 그 평면의 법선은 N1, 외적 N2로 구할 수 있대요. N1은 x, y, z의 개수 첫 번째 평면의 법선 2, 1, 마이너스 두 번째 평면의 법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가져오면 앞에 거 두 개, 앞에 거 두 개 했을 때 곱하고 빼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고 빼면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니까 1, 곱하고 빼면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구할 평면의 법선이라 할게요. 근데 그 평면이 다시 이 A란 점을 지나요. 그럼 끝났죠. 따라서 평면의 방정식은 법선 벡터가 x, y, z의 개수가 되므로 써주시고 는 한 다음에 얘랑 얘를 내적하면 되겠죠. 법선이랑 지나는 점 내적이었어요.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0, 곱하면 6이니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6 하면은 4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만큼을 뭐 이것들을 넘겨볼까 이렇게?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z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를 1번이다 라고 찍어줄 수 있겠지. 그래서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첫 페이지는 뭐 이런 관계들 개념 1번, 2번으로 좀 다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슬쩍 보긴 했는데요.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직선과 평면의 교점. 그러면 평면이 있고 직선이 흘러갔을 때 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상황을 푼다라는 거는 이 평면의 식도 만족해야 되고 직선의 식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직선에 대한 식을 대입해서 연립을 해가지고 푸는 건데 그때 걔를 매개변수 방정식의 형태, 대칭 방정식이 아니고 매개방정식 형태로 잡아가지고 x는 y는 z는 해서 알파, 베타, 감마가 뭐 방향이라 치면은 알파 t, 베타 t, 감마 t의 플러스 지나는 점 x0, y0, z0 잡히겠죠? 그럼 이제 이만큼 자체를 대입해가지고 t가 뭔지를 찾고 다시 그 t를 역으로 대입해주면 그 t라는 순간에서의 직선 위의 점에서 평면에 대한 식을 동시에 만족했기 때문에 교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게 교점인 거니까 그걸 정말 말 그대로 연립을 통해서 풀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 직선이 지금 매개식으로 예쁘게 잡혀있죠. x, y, z에 대한 직선이 있는데 이 평면이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그냥 찾으시고요. 그 교점에 대해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구하세요가 되면은 이 x라고 하는 거를 x에 대입하고 y라고 하는 거를 y에 대입하고 z라고 하는 거를 z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주면 2 한 다음에 x가 2 플러스 3t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y가 마이너스 4t고 그 다음에 2 한 다음에 5 플러스 t고는 34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죠? 전개해주면은 4, 6t 플러스 12t 그 다음에 플러스 10, 그 다음에 플러스 2t 는 34 될 거고 정리해주면은 뭔가요? 좀 계산 20t인가요? 20t고 는 넘어가면은 14를 빼니까 20인가요? 그럼 t는 1일 때죠. t는 1일 때니까 대입해주면은 여기다 t는 1일 때 대입을 해서 x, y, z가 5, 마이너스 4, 6이 되는 거고 얘를 a, b, c라는 교점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답은 5 빼기 4에 다시 빼기 6이 되는 거니까 조심하시고 마이너스 있는 거. 그래서 답을 마이너스 5다 해주면 답을 1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 4번 평면과 평면 사이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평면과 평면의 사이각 해서 여기를 만약에 어떤 세타라고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옆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면 사이각이 여기 세타가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 평면들의 법선을 좀 뽑아 볼게요. 법선 벡터를 뽑아 보면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이 세타인데 여기서 이 사각형에 대해서 이 4개의 각도를 다 더하면 360도잖아요. 근데 이미 수직이 2개 나왔으니까 지금 얘랑 더해서 180도고 다시 이만큼이 180도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여기가 세타입니다. 근데 이 세타는 두 벡터의 사이각이 되죠. 이게 두 평면의 법선 벡터들인데 그거를 뭐 n1 그 다음에 n2라고 한다라면은 두 평면의 사이각은 그냥 뭘로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 사이의 각으로 구하면 된다. 이렇게 정하면 된대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공식도 그냥 법선 벡터 2개를 가지고서 내적의 정의로부터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냥 두 평면의 사이각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 사이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평면의 법선 벡터 사이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n1 111 n2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해주면은 그냥 내적하면 돼요. n1 내적 n2 해주면 이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거 크기 루트 3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6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해주면 날라가고 자, 코사인 세타가 지금 루트 18분의 마이너스 이고요. 그러면 루트 18이 뭐예요? 9, 2, 18이니까 3루트인가요? 3루트 2분의 마이너스 2고 유리화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죠?
루트 2 루트 2 곱하면은 이렇게 약분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지금 계산 잘했나 일단 볼게요. 보면 n1, n2 내적하면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됐고, 크기 코사인 됐고, 3, 6, 18 됐으니까 나눠서 잘했고, 3 루트 2고 루트 2 루트 2 곱해서 나왔다는 거지. 그럼 따라 세타는 그냥 뭐야? 아크 코사인으로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다. 뭐 이 정도 잘 말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보기가 없는 문제니까 이렇게 잘 찾았다라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봤고요. 좀 하나 더 첨언을 해드리면은 지금 찾은 게 어쨌든 간에 벡터 두 개의 사이각을 찾은 건데, 사실 사이각이라는 거는 여기도 될 수 있지만 여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타를 여기로 찾았다라면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사이에 있는 각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타라고 보면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파이 마이너스 한 다음에 세타가 아크 코사인의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가 되고, 그럼 얘가 파이 마이너스 한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아크 코사인의 3분의 루트 2가 되면은 이게 아크 코사인의 3분의 루트 2도 사실은 답이 될 수 있어요. 보기가 있다라면은. 그래서 보기가 있는 문제라면 얘가 되거나는 내가 찾은 세타랑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180도에서 세타를 뺀 것도 동시에 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답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당연히 보기에 둘 다 나오지 않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떤 공식을 쓴 거냐면 이만큼은 그 아크 코사인에서 우리 앞에서 배운 거죠. 어떤 마이너스에 대한 처리를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래서 아크 코사인의 x다 이렇게 해주는 거를 써가지고 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된다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거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그 평면대랑 똑같아요. x좌표끼리 빼고 제곱이고, y좌표끼리 빼고 제곱이고, z좌표끼리 빼고 제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입니다. 해서 해주면 이 거리를 보통 이제 d라고 하니까 d는 루트 x좌표끼리 뺄게요. 제곱하면은 2고 그거의 제곱, 빼면은 1이고 제곱, 그 다음에 빼면은 그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루트 6이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사실은 뭐 엄청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거를 그냥 공간으로 확장할 뿐이니까 이 정도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까지 일단은 그냥 좀 미리 거리에 대한 얘기 조금 해놓고 일단 직선과 평면에 관한 문제를 좀 해봤고요.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간에서의 거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